이 전 시간에 경제의 세계에서는 누구와 누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존재한다고 말이죠. 그렇죠? 이것을 조금 응용을 해보면은 국가와 국가 간에는 그 수출과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수출과 수입이라는 게 있죠. 알죠? 수출. 네. 수출. 그럼 내가 다시 물어봅시다. 수출하고 수입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우린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전통적으로는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수출은 중요하고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은 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국산은 적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배웠어요. 배웠죠.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 틀린 이야기일까? 근데 아까 소비가 최종 목표라면은 그렇죠. 소비가 아까 보면 소비하고 관계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수출하고 수입. 그게 소비고 수입하기 위해서는 뭘로 해야 돼?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와야 돼요. 수입하려면 달러가 필요하죠. 네. 국제통화가 필요하죠. 국제통화는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벌어와야 되죠. 네. 뭘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벌어야 되면 이거 수출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하고 관계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목적으로 보면 수입이 목적이고 수출이 목적이에요. 수입이 목적이죠. 수출은 수입하기 위해서 수단이죠. 네. 그럼 실제로는 뭐가 중요해요? 수입이 더 중요하죠. 수출보다. 그렇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확실해요? 네. 근데 왜 수출이 더 중요하다고 했을까? 그때 제일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달러가 일단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수입을 해야지. 돈이 있어야지 수입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우리가 석유가 중요하잖아요. 석유를 우리나라에 석유 필요가 없으면 경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석유를 수입해야 돼. 수입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달러가 있어요. 달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수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나 수입이 수출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수출이 수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가르쳤단 말이죠. 네? 여기에는 그 경제 활동의 목적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네? 자, 내가 가장이야. 가게의 경제 활동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목적을 이렇게 설정해요. 가게 구성원의 복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뭐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이거 왜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똑같은 가정이지만 뭐 하는 방법이 있어. 이거 외에 다른 나름대로 합리적인 목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면. 내가 가게를 구성할 때 우리 가게 구성원의 마누라 내 자식들의 그 복지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재산 증식. 그래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산 증식이 목적이다. 이렇게 목적을 구성하게 되면은 이렇게 재산 증식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재산 증식이 목적이니까 소비는 어떻게 돼요? 많이 하려고 적게 하면 줄이려고 하는 거죠. 수출로 말하면 수입은 어떻게 돼요? 줄이려고. 그럼 소비는 줄이고 무슨 소득은 늘리려고 하겠죠. 네. 소득은 늘리고 소비는 늘리려고 그러니까 소득과 소비의 격차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야 부가 증식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가게 구성원의 복지가 목적이다 그러면 목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비가 목적이에요. 그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게 하는데 포커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경제 활동의 목적에 대해서 최초에는 이걸 먼저 했을까요? 이걸 먼저 했을까요? 합리적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경제 활동의 목적은 뭐지? 할 때 1번을 먼저 시작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먼저 했을까? 2번이 먼저 했을까?
1번이 먼저였어요. 1번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1번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1번이 목적이, 1번을 목적으로 했어요. 근데 1번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번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지. 그리고 이것을 깨고 나온 것이 2번이에요. 2번이 되면서 무엇이 발생한 거예요? 경제학이 발생한 거예요. 실제로 합리적인 경제학이라는 건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언뜻 보기엔 합리적인 것 같은데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말하면은 대통령의 목적이 이거예요. 자, 대통령의 목적이 우리는 GDP 있잖아요. GDP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왜냐하면 생산을 많이 늘리면 소비가 늘어나니까. 그러지 않고 이것은 뭐예요? GDP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요? 수출은 적게 하고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은 적게 하면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죠. 달러가.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의 목적, 국가경제활동의 목적을 GDP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냐,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냐, 다르죠. 이것은 스탁에 포커스가 있는 거고, 플로우의 목적입니다. 어느 것이 합리적이에요? 물론 스탁하고 플로우는 여기서 연관관계가 있죠. 많이 재산을 스탁을 해놓으면 플로우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1차적인 목적을 스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소비는 줄이고 소득은 늘리려고 해요. 그러면 자라 경제가 안 돌아갈 안 것 돌아가요. 같아요. 그렇죠. 안 돌아가요. 그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을 했어요. 돌아가는 것은 뭐라 그래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 활동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경제가 안 돌아간다.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간다. 경제가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돌아간다를 주자로 뭐라 그래요? 돌아간다. 경제가 돌아간다를 주자로. 돌아간다는 말은 아는데 그걸 주자로 하면 어려운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돌아간다. 돌고 돈다. 주자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경제학은 복잡한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요. 경제는 돌아가야 돼요. 이것은 안 돌아가는 방법이다. 이건 돌아간다. 무역. 돌아간다. 순환. 경제 순환. 네. 그러니까 소비하고 소비자하고 생산자를 보면은 소비자하고 생산자는 서로 분리되어 있고 반대적이다 얘기하는 순환이 아니에요. 순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비자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생산자이고 생산자가 소비자이다. 소비자가 생산자이고 생산자가 소비자이다. 이게 본질이에요. 자,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나는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이것은 먹는 거고 이것은 배를 짜는 사람이에요. 둘 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사과를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배를 짜면 그것은 특화가 아니죠. 배농사를 배는 거죠. 그러면은 사과하고 배를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은 사과를 주고 뭘 사와야 돼? 배를 사와야죠.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배를 주고 사과를 사와야 돼.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사과하고 배를 사실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이 사회의 우리 경제는 사과를 주고 배를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아요? 돈을 받죠. 그 다음에 여기도 배를 주고 돈을 받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개입된 거예요? 화폐가 개입된 거예요. 화폐가 개입되면서 시차가 생기고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화폐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화폐를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소비하고
소비 대상이 아니잖아. 그리고 중간에 매개로 끼어있는 거야. 이거 본질이 아니야. 본질을 빼보면 결국에서는 내가 사과를 팔고 배를 사는 거야. 그럼 내가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팔기는 하고 수출은 하고 수입은 안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방 쪽에서 보면은 나는 사과는 팔되 사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는 팔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안 살라고. 여기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 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과라는 입장에서는 생산자이지만 배라는 입장에서는 소비자죠. 그래서 생산자이면서 모든 사람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빙빙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돌아가요. 순환이죠. 네. 경제 순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산자이면서 나는 생산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소비자다. 또는 나는 소비자이다 그러면 나는 생산자다. 그렇잖아요. 내가 실제로 내가 가게에서는 소비를 하지. 그러면은 회사에 나가면 생산자잖아. 회사에서 월급을 못 받으면 소비를 할 수가 없어. 그렇죠? 네. 내가 소비를 안 하면 내가 소비를 안 하면 내가 소비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회사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질이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성되지만 생산자는 생산자이고 소비자는 소비자이다가 아니라 생산자는 소비자이고 소비자는 생산자이다. 이것이 경제 순환이다.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비를 안 하면 상대방은 생산할 수가 없어. 상대방은 생산 안 하면 나는 내 물건을 팔 수가 없어. 이것이 본질이다. 거기에 화폐가 개입되니까 약간 착각이 발생했을 뿐이다. 이 본질을 명확하게 뚫은 것이 경제는 순환이다. 이것은 경제학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을 순환으로 안 보고 나는 사과를 많이 팔고 배는 적게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쪽에서는 그런 거죠. 이쪽에서는 그러면 이거예요? 그쪽에서 안 이루어지니까 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많이 팔고 배를 적게 사겠다 한 말은 나는 사과를 팔 수가 없다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겠다 하는 것은 말이 근본적으로 경제를 잘 이해를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경제를 처음에 할 때는 달러를 많이 축적하는 것이 경제활동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서로가 잘 사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무역수지도 흑자가 목적이 아니고 적자도 목적이 아니죠.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죠?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과를 사는 만큼 사과를 주는 만큼 배를 받아야죠. 사과와 배의 가치가 동등한 것이 맞죠? 네. 네? 네. 주고받는 것이 동등한 게 맞잖아요. 또 균형이잖아요. 균형. 그래서 경제는 순환이라고 말은 쓰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산자는 소비자고 소비자는 생산자다. 생산자가 소비를 안 하면은 상대편 내가 생산자가 소비를 안 하면 자기도 생산도 못 한다.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합리적인 경제 사고의 출발은 스탁적인 사고에서 플로우적인 사고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스탁적인 사고를 했던 학파가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 스탁적인 사고를 했던 학파. 그 학파가 누군지 알아요? 그걸 중상주의라고 해요. 중상주의. 중상주의.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면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방식을 볼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고방식, 그 경제적 사고방식은 중상주의적 예, 가까워요. 가깝죠.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를 순환으로 보는 것보다도 이익을 많이 취하는 이런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미국하고 미국 위에 있으면은 중국이 있고 미국 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다. 그럼 미국 이익을 취하려면 미국은 되도록이면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적게 해야 됩니다.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적게 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수입을 적게 하면 어때? 상대방이 수출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수출이 안 되면 우리 물건을, 미국 물건을 못 사. 이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가서는 화폐를 빼고 가면 물물교환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동등한 가치가 서로 교환돼야지, 동등하지 않은 가치로서 교환되게 되면 상대방을 가난하게 만들면서 내가 부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의 본질은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학을 하면은, 경제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경제다. 그거 아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경제다 말은 완전히 스톡적인 사고방식. 순환을 이해를 못합니다. 순환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일부는. 그러나 총체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 큰 그림으로 보면 그게 안 된, 그게 될 수가 없다. 될 수가 없는 일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아니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일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이루어지면 쓰겠어요? 그래서 경제는 순환이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순환이다. 화폐는 경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화폐. 지금 화폐를 쓰잖아요. 지금. 네. 화폐는 경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네네네. 수단이죠. 교환의 매개 수단일 뿐이지 경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화폐를 소비 대상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경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물교환을 먼저 상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요. 머릿속에 물물교환을 상정해야 본질을 더 이해해요. 내가 무역수지 흑자가 이루었다. 그러면은 계속 무역수지 흑자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무역수지 흑자를 이루면 상대방은 무역수지 적자를 이루잖아요. 네. 그러면은 적자를 이루면은 상대방은 결제를 못 해버려요. 네. 결제를 해줘야 되잖아. 그럼 부도나고. 이게 순환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순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실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자, 우리가 그래서 경제를 생각할 때, 경제는,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경제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보통 경제는 선택의 학문이다. 선택의 학문이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가 아니야.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경제는 뭐예요? 경제는 무엇이냐면 더불어 같이 잘 사는 길이 무엇이냐를 어떻게 보면 연구하는 학문이다. 더불어 같이 잘 사는. 그렇죠? 네. 경제는 누구하고 구성돼요? 소비자하고, 소비자하고 생산자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길이다. 사실 소비자는 생산자고 생산자는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대립적인 수 있죠.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는 소비자는 물건을 싸게 살라고 생산자는 비싸게 팔라고 그러니까 특정한 시점에서는 대립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서로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이 대립관계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립관계를 뭘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조정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조정. 소비자는 비싸게 살라고, 싸게 살라고, 생산자는 비싸게 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격. 그러면은 이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그러는데 그냥 싸게 살라고 그러는데 이 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거래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잘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대립관계를 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을 더불어 잘 사는 데다 둬야 돼요. 예를 들면, 가게하고 기업이 있으면은, 가게하고 기업이 서로 대립된다. 그게 아니라, 가게가 기업이고 기업이 가게다.
그래서 기업을 살려야만 가게가 잘 되고 가게를 살려야만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기업은 가게를 고려해야 되고 가게는 기업을 고려해야 된다. 파트너로서 더불어 잘 사는 길. 그것을 다 같이 잘 사는 길인데 그런데 사실은 또 대립관계도 있다고. 대립관계 있죠? 네. 대립관계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적은 그러니까 더불어 잘 산다는 말은 무슨 의식이 공동체 의식 공과 사가 있으면은 공이 있고 사가 있잖아요. 경제는 공하고 공적인 일하고 사적인 일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공과 사.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된다.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먼저 뭘 생각해야 돼? 공을 생각해야 돼? 사를 생각해야 돼? 공을 생각해. 먼저 공을 쓸게 선공이다. 먼저 공을 생각하는 게 문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먼저 공을 생각하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우리는 의식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을 위해서는 개인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경제학의 가장 지혜로운 것은 공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문제는 공을 생각한다는 것은 맞을 수 있는데 공을 생각하면 사를 제한해야 된다. 이것이 강한 거예요. 그러나 공을 최대로 공적인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공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공을 위해서 사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 이것이 인류가 개발해낸 가장 지혜로운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사고다. 자유를 줘요. 근데 보통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유를 줘야 한다는 것에다 강조를 해버려. 자유를. 그러니까 공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 공을 생각하면 다 공산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제활동은 막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경제활동은 선택의 학문이자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러면 방향을 잃어버린다. 선택은 맞아요. 아래에 틀려요? 맞아요. 경제학하고 대표적인 요새 바둑이 게임이 있어요, 게임. 이 경제하고 바둑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선택 학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학문이라 하면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한다. 그러면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과 뭐? 선택은 그냥 선택이야. 그냥 선택 학문이가 아니라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서 해라고. 코스트하고 베니핏을 비교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니핏이 클 때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익이 생긴다. 오케이? 네. 그러면 바둑에서 선택할 때 이 코스트 베니핏 개념이 있어요. 하나를 선택하면 내가 뭐 하나를 투자했으면 이익이 생기죠. 네. 이게 바둑에 선택이 있는데 이 코스트 여기는 뭐예요? 바둑에는 더불어 잘 사는 길이 없어. 이게 바둑은 사실 본질적으로 선택의 학문이지만 경제학은 아니야. 왜냐하면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나면은 내가 돈을 잘 번다. 이것은 적절한 반응이 아니에요. 경제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불어 잘 사는 길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의식이 분명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더불어 잘 사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더불어 잘 사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더불어 잘 사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를 했으면 경제학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은 이 경제학은 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경제학은 다르죠.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이야기, 경제하고 다르잖아. 그럼 이 경제학의 논리는 민주주의하고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더 맞아요. 더 맞죠.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 그것이 더
그런 나라들이 더 강력하잖아요. 네. 강력하고 잘 살고 더 자유롭고. 네. 그러죠? 네. 그래서 경제학은 아주 경제학이라는 것은 꼭 테크니컬하게 무슨 그 용어를 배우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잘 사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더불어 잘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n분의 1로 나눠 먹자. 이건 뭐예요? n분의 1로 나눠 먹자 그러면은 더불어 잘 사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눠 먹자 하면 소비를 똑같은 소비에 큰 차이는 밥을 다 한 끼, 어떤 사람은 두 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눠 먹자 하는데 잘 살 수 있는데 이건 뭐예요? n분의 1로 나눠 먹자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n분의 1로 나눠 먹자는 것이 이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네.